안녕하세요. 지원로드 미술학원입니다. 오늘 그릴 소재는 브로콜리고요. 학생들이 브로콜리를 그릴 때 빠글빠글한 머리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형태를 뜰 때 전체적인 비례와 또 머리 부분과 줄기 부분의 비례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형태를 뜨시면 되는데, 일단은 브로콜리가 자연물이라 형태를 완전 정확하게 꼭지점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물이라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틀려도 크게 표가 나지 않으니 전체적인 비례랑 기울기만 유의해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태를 잡아 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태를 뜰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칠해야 될 곳, 그다음 빛을 받는 곳, 빛을 안 받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어둠으로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또 중간색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 또 밝음으로 밝게 표현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둠의 흐름이 걸리는 부분 혹은 깊숙이 어둠으로 만들어지면서 강한 어둠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은 조금 진하게 그렇게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칠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어두운 부분들은 한두 번 칠해가지고 어둠이 단단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울리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강하게 잡아나가면서 그렇게 어둠의 흐름의 라인을 같이 따라서 잡아주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케치를 좀 진하게 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스케치를 진하게 떠났을 때 거기에 진한 색을 이용해서 강한 어둠을 표현을 할 수 있고, 밝은 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치 선 자체도 조금 밝게 가서 밝은 느낌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둠의 흐름을 쭉 잡고 전체적인 어둠의 영역을 만든 다음에 또 어둠이 걸리는 곳을 한 번 더 찝어주면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죠. 거기를 한 번 더 잡아주면은 반사광을 따로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사광의 면적을 이제 쉽게 찾아줄 수가 있고, 어둠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둠의 흐름이 걸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중간면, 그 다음에 묘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묘사를 할 때는 세세한 관찰을 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작은 알갱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알갱이 하나마다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세 단계의 색감이 나올 수 있게, 사진상에서는 세 단계의 색이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작은 구조의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 일단은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세 단계의 면은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작은 입체감을 만들 때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은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중간 색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 그 중간 색에서 조금 밝은 색 쪽으로 넘어가는데, 밝은 색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엄청 강한 어둠을 찍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이 브로콜리도 반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곳과 멀리 있는 곳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소재라, 묘사를 할 때는 내가 지금 밝은 면을 하고 있는지 어두운 면을 하고 있는지, 혹은 가까이 있는 면을 하고 있는지 멀리 있는 면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해야 이 그림이 좋게 표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힘차게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색이라든지 밝은 색깔들이 들어오면 그닥 어두워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다시 또 묘사하면서 다시 어두운 부분부터, 어둠이 강렬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부터 한 번 더 색의 기준을 잡아주고, 또 그 색을 기준으로 뭐 중간색, 밝은색 거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올리면서 밀도감을 쌓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묘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큰 덩어리에 대한 부분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는 거, 혹은 어둠 다크 라인에 있는 부분들을 묘사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잡아놓은 어둠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또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묶었다가 쪼갰다가 묶었다가 쪼갰다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밀도가 쌓이고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반사광 쪽을 하고 있는데, 반사광 쪽 할 때도 반사광에 색에 맞게 들어가고, 그리고 반사광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뺄 수도 있고 적게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거는 조절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반사체처럼 반사광을 엄청 밝게 이제 표현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안 되겠죠. 적당히 항상 그림은 균형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적당히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 저도 뭐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균형을 맞춰서 밸런스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그게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마 그림 그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개체를 하나를 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담이 덜한데, 이제 뭐 공간에 대한 구성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균형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확인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밝은 면 들어가는데, 밝은 면은 하기 전에 외곽 형태를 한 번씩은 좀 닦아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태 잡을 때 조금 진하게 잡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밝은 부분을 묘사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는 외곽 라인을 한번 싹 지워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밝은 외곽을 표현할 때는 좀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외곽 색이 진한 상태에서 밝은 면을 칠해버리면 색이 진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라인들을 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두 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면 할 때는 외곽선을 좀 깨끗이 지우고 그 다음에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사광 부분들도 조금씩 작은 구조들, 반사광에서 나오는 작은 구조들을 조금 찾아주면서 이제 톤이 조금씩 변하면서 뒤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깊이감을 잡아주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진한 어둠부터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멀어지는 어둠까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고, 멀리 있는 부분들을 표현을 할 때는 웬만하면 엄청 얇은 선, 예리한 선, 찍히는 선, 이런 선들은 좀 피해 주시고, 그런 예리한 선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시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부분들에서 시선을 자극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선들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선들은 이제 잘 보여져야 하는 부분들, 그쪽 부분들에서 많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들은 항상 이제 분위기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톤을 자연스럽게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뭔가 좀 따뜻한 분위기도 나고, 자연스러운 빛에 반사광의 그 약한 빛의 표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소묘는 용도를 조절해서 표현을 하는 거라 아무래도 그림 한 장에서 용도가 다양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부드럽고 분위기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다양하고 면이 이제 곡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감을 다양하게 써야 자연물다운 그런 느낌을,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표현을
이제 더 잘 보여지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밝은 면의 오돌토돌한 부분들은 약하게 진행을 하면서 힘을 쫙 빼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밝은면에서도 굳이 엄청 날카로운 선들을 쓸 필요는 없어요. 밝은 면이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 중간면에서 잘 보이는 거고, 이제 가장 밝은 면 혹은 가장 어두운 면 이런 데들은 이제 묘사가 중점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은 어둠대로 확실하게 힘을 잡아주고, 밝음은 밝음대로 빛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입체감을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 쪽, 줄기는 아무래도 우둘투둘한 부분은 없지만 줄기도 곡면이고 형태들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으로 갈라지는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을 뭐 다 똑같은 얘기죠. 밝음 중간 어둠 반사감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들이나 밝은 부분들에서도 이제 외곽면이 꺾이고 요철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색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곽 부분들을 할 때 외곽 면이 이제 구조가 변하는 부분에 맞춰서 외곽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도 같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어두운 면은 어두운 면대로 꺾임이 있는 부분들의 외곽 면들을 이제 톤 변화를 주면서 외곽이 가지고 있는 외곽 면에 대한 꺾임들을 표현하시면 되고, 밝은 면도 마찬가지죠. 밝은 면도 밝은 면 안에서 요철이 생기면 그 부분들도 색이 살짝 들어갔다가 밝아졌다가 그런 식으로 밝은 면 외곽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색깔들까지도 잡아주면 조금 더 정교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뾰족한 부분들은 대부분 살짝씩은 좀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서 형태적인 부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림자 같은 부분은, 그림자는 물론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오진 않고, 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의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닥 닿아 있는 부분들만 조금 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묘 브로콜리 시범을 마치겠고요. 소묘는 사실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관찰 기반의 이제 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관찰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대상의 구조, 빛, 그 다음 대상의 구조, 빛, 공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리기 전에 꼭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그림을 잘 진행시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